몰라도 돼. 어딜?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냐? 알아야죠.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로탕! 몰라도 되라는 말은 이제 진짜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알아야 돼, 이제 살아가려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형님. 386세대, X세대, MZ세대 이런 말들은 이제 그 시대 속 청년들의 삶을 반영하기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요즘 2030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그런 신조어가 신세대, X세대에서 멈췄는데. 뭐지? 약간 저를 보면 좀 떠오르실 수도 있는 건데요. 뭐지? 그것은 바로 살코기 세대라고 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살코기 세대가 무슨 뜻이야? 살코기 세대는 이제 한마디로 기름기를 쫙 뺐다는 뜻인데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관계들은 가차없이 쳐버린다. 불필요한 기름은 다 빼버린다. 그런 살코기 세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코기 안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기름이 잘 배어 있어야지 이게 또 밸런스가 맞는데. 살코기는 지우개랑 다를 바가 없죠. 살코기 먹을 거면 지우개를 먹겠죠? 그치. 아니 근데 그 기름기가 살짝 있어야지 좀 부드럽고 살코기만 먹으면 뻑뻑한데 네. 이게 맞는 말일까 싶네. 근데 포인트는 어. 불필요하다에 있습니다. 불필요하다. 주위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 것보다는 딱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 하면은 그런 그 사람만 쫓겠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약속을 다 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서운해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원체 일상이 바쁘니까 막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체를 본인이 이제 뭐 손절, 차단을 하는 거더라고. 뭐 나름의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네. 어찌됐건 자신한테 오롯이 집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네요.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기름기를 좀 빼고 먹는 게 좀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꼬리곰탕은 사실 좀 기름기 먹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 윤기 좌르르. 그렇지. 소 꼬리에 얼마나 많은 기름들이 다 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 꼬리들은 살이 되게 야들야들해요. 그 막 쫄깃쫄깃한 거 그것도 간장에다가 고추냉이 풀어가지고 식초에다 살짝 탁 찍어 먹으면은 아우와! 자,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뭐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우리가 흡수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진하게 지식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소설 연금술사에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 산티아고는 긴 여정 속에서 가진 것을 모두 잃기도 하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상을 파묻혀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거나 현재의 상황을 핑계로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통해 인생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사실 좀 몇 년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 중학교 때인가? 한 15년 전? 그러게. 네, 한 바퀴 좀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없다. 네. 시작부터 무식이 통통 튀네요. 네. 전래동화 가봅죠. 전래동화. 네. 전래동화. 전래 재밌는 전래동화. 전래동화. 전래 재밌어. 연금술사는 아랍의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전래동화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경우 권선징악과 효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고 당시 사회나 풍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권장 도서로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것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것? 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일로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수치심을 느끼자 이것의 잎을 이용해 벗은 몸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자 그리스 올림픽 출전 선수와 로마 검투사들의 스태미너 식품으로도 잘 알려진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정말. 기독교 문화권은 형님이 아주 빠꿈이세요. 아멘. 근데 무화과 진짜 맛있어요. 이게 복숭아 당도보다 훨씬 달고 이 말린 무화과, 건무화과 같은 경우는 진짜 끝내주게 달거든요. 맛있겠다. 이게 제일 오래된 과일이구나. 다음 골라볼까? 도전 도전! 하겠습니다. 도전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 이야기 속에서 산티아고는 도전 앞에서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립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속담이었는데요. 그래서
속담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속담.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엇 처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무엇은 무엇일까요? 감이 안 잡히는데? 엄청 바쁜 곳에 예를 들면 장녀, 부모님 일선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래서 야 저거는 뭐 예를 들면 양조장집 처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접근이 맞나요? 이런 식인 거죠? 직업 일을 해야 되는 집안의 처녀를 말하는 건가요? 장소인가요? 장소가 아니에요? 아, 방앗간 처녀.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지명. 알겠습니다. 제사로 유명한 지역이 안동이잖아요. 안동 처녀. 우리나라 지명이죠. 남한 지명이죠. 함경도 처녀. 예? 함경도 처녀. 남한인가요? 북한이야. 북한이죠. 평안도 처녀. 아, 북한 뭐 있지? 평안도, 함경도. 네. 황해도 처녀 정답입니다. 오케이. 정답. 예스! 왜 황해도 처녀예요? 아, 거기 뭐 밭을 갈아야 되나? 바쁜가 봐, 거기가. 황해도 9월산이 높아 그 그림자 때문에 낮에도 어둡다라는 뜻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 황해도 처녀. 아유, 좀 쉬엄쉬엄해. 뭐 황해도 처녀야? 뭐 이런 거구나. 하여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 어디 가지? 골라볼까? 난 보물 한번 가보고 싶어. 보물.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만 긴 여정 속에서 꿈을 찾는 작은 순간들이 자신의 진짜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동대문으로 불리고 있는 흥인지문이죠. 그래서 문화재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한양의 성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지켜야 할 5가지 도리, 즉 인, 의, 예, 지, 신 의 5상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동쪽의 성문은 흥인지문, 서문은 돈의문, 남문은 숭례문, 북문은 홍지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대문과 함께 주요 건축물로 꼽으며 5상 중 신을 포함한 이름을 가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신이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들으면 아는 이름이에요? 네. 신문? 신문로. 세 글자죠, 세 글자. 아하. 세 신자가 글자가 들어간 게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 진짜? 네. 형님 여기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제가 이걸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형님 여기 그 이제 연중하시거나 하실 때 새해에 땡. 보신가? 예스! 와. 야, 이거 완벽해. 진짜 멋있게 맞췄다. 와, 완전히 알고 있네. 사대문 안을 꿰뚫고 있네. 이야, 굿. 보신각종, 맞아. 코로나 때문에 아 맞아요. 몇십 년 만에 안 했었죠. 저 그리고 한 2번 갔었어요. 와. 그 해 연도에 누가 그 보신각종을 치느냐도 되게 이슈잖아, 항상. 여러 명이 치지만. 아 근데 거기 그 일대가 그냥 너무 그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쵸? 그니까. 요즘에는 더 재밌어, 그런 데가. 맞아요. 맞아. 옛날에는 막 핫한 데만 즐겨 찾다가 맞아요. 역사가 있는 곳이 재밌더라고. 인사동도 그렇고. 강의 주제 가야지. 강의 주제 가고 대결 진영이 오케이. 똑딱 하면 딱입니다. 힌트, 찬스 오늘 안 씁니다. 강의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에서 주인공 산티아고는 부모의 뜻에 따라 신학교를 다녔지만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 양치기 길을 걷게 되는데요. 양치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던 어느 날 이곳에 오면 보물을 찾을 거라는 꿈을 꾸고 연달아 살렘의 왕이라는 노인을 만나 자아의 신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가진 양을 모두 팔고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요.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기 위해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명이에요. 지명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요. 순례길? 정답 포르투갈. 나 문학 진짜 약해. 맞아요. 산티아고가 양을 모두 다 팔고 어디로 갔을까? 정답 반포. 반포.
근데 양 팔고 그 당시에 구반포 왔다? 그게 보물 아닙니까? 아, 그치. 난리지, 그게 지금.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 그걸로 땅을 샀어 봐. 야. 그 몇 천억대 부자 아닐까요? 산티아고가 어디로? 어디로 가고? 지명은 아니다. 사해. 아, 답 안 나오는데? 좀 방향만. 건물이죠. 스핑크스. 아 피라미드. 정답. 티키타카. 오. 와, 감이 그냥. 야. 굉장히 수월하게 맞추고 있어. 맞아요. 기분 좋게 맞췄어. 맞아요. 이런 건 안 까먹는다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오케이. 자, 대결 진이와 훈이 훈이로 가보겠습니다. 외쳐볼게요. 대결 진이와 훈이. 연금술은 납이나 구리를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기술인데요. 어떤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분자식 O3는 무엇일까요? 1번 산소, 2번 질소, 3번 오존. 하나, 둘, 셋. 모르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예스. 오존. 오존. 수소, 헬륨과 함께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태초의 원소는 무엇일까요? 1. 산소, 2. 우라늄, 3. 리튬.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 아우 진짜 어렵다. 정답이 있나요? 정답 3번입니다. 아, 할 걸 그랬는데. 리튬 끝말잇기 끝판왕. 우리에게 익숙한 실리콘은 어떤 원소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요. 어떤 원소일까요? 1. 인, 2. 규소, 3. 세슘. 하나, 둘, 셋. 아, 몰라. 진짜 나 과학 모르겠어.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실리카겔. 아, 규소야? 모르겠어요. 그냥 실리 뭐. 그럼 성형 수술할 때는 실리콘도 다 규소예요? 오. 금을 뜻하는 화학 기호는 1. AU, 2. AG, 3. AT. 와 이거 진짜 헷갈리겠다. 나 지금 나름 외웠는데 원소 기호 그거죠. 하나, 둘, 셋. AG? 아 AU랑 AU? AG랑 헷갈려. 나 AG 할래다가 AU. 정답 1번. 오, AU! 역시 찍었을 때 맞추는 게 제일 기분 좋아. 2011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화학의 날로 마리 퀴리의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1번 마리 퀴리가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 2번 마리 퀴리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지 100주년 되는 해. 3. 마리 퀴리가 죽은 지 100주년 되는 해. 진짜 어렵다. 이거 너무 잔인하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퀴리 부인이죠, 퀴리 부인. 하나, 둘, 셋. 약간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망일 같아. 정답 2번입니다. 먹을 것을 더 맛있게 보여주는 사각 접시. 액세서리 작은 물건은 여기에 보관하자. 빅 다용도 케이스 4구. 뭐 둘 다 좀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게 이제 약간 점점 조롱이 좀 되나? 이게 지금 갑자기 예스. 나 잘하지 않냐? 형 그거 잘하세요 책? 책이 클수록 잘 돼.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 쉬는 시간에 퀴즈 풀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자.